62세 남자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쏟아부어 연 카페가 정확히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찾고 아내는 한 달 동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폐업 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인생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 불렀지만 정작 본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박영수, 올해 62세입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죠. 33년간 은행 창구에 앉아 다른 사람의 돈을 세고 대출 상담을 하고 예금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 월급은 정확히 매달 25일에 들어왔고 보너스는 명절 전에 나왔습니다. 안정적이었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 뒤에는 늘 무언가 허전함이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업무,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대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금하시겠어요? 아니면 출금하시겠어요? 그 말들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이더군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내가 원하던 삶이 이런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건 50대 중반부터였습니다. 퇴직을 5년 앞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은행 앞 카페에 갔습니다. 작고 아담한 카페였는데 사장님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더군요. 그분은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5년 됐어요. 전에는 회사 다녔는데 그만두고 이거 시작했죠.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이게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나도 무언가 내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 퇴직 후에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꿈. 그렇게 5년을 더 일하며 퇴직을 준비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날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나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 하나 차릴까 생각 중이야.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말하기 시작했죠. 영수 형, 이 나이에 무슨 카페예요? 정신 차리세요. 요즘 카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프랜차이즈들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형님, 그냥 퇴직금 모아서 편하게 사세요. 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카페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웬 카페?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반대가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 마음 가는 일을 해보자. 실패하면 어때? 적어도 시도는 해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카페 한번 해볼까 해.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커피를 알기나 해요? 배우면 되지. 요즘 커피 학원도 많던데. 퇴직금으로요? 그 돈 우리 노후 자금인데요. 여보,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평생 은행에서만 일했잖아.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이니까 당신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허락인지 반대인지 모호했지만 저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경기도 외곽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 동안 수십 곳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봤죠. 역세권은 임대료가 비싸고 외진 곳은 유동인구가 적고 고민 끝에 작은 주택가 골목에 있는 15평짜리 공간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은 인테리어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니 3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서 직접 하기로 했죠. 유튜브를 보며 페인트 칠을 배우고 가구는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와서 도와주었고 친한 후배도 몇 번 와서 힘을 보탰습니다.
2달 동안 매일 현장에 나가 망치질하고 드릴 돌리고 페인트 칠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아팠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습니다. 동시에 커피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커피 학원에 등록해서 에스프레소 추출법, 우유 스티밍, 라떼 아트까지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커피를 흘리기도 하고 우유 거품이 제대로 안 나와 속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집에서도 매일 커피를 내려 아내에게 맛보게 했죠. 여보, 오늘 커피는 어때? 어제보단 낫네요. 그럼 내일은 더 잘할게. 그렇게 석 달을 준비해서 드디어 카페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픈 전날 밤 메뉴판을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카페로 내 인생 2막을 만들어보자. 손님들에게 맛있는 커피와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자.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좋아 행복하게 일하자. 오픈 당일 화환 몇 개가 도착했습니다. 은행 동료들이 보낸 거였어요. 박영수 지점장님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첫날 손님은 총 12명이었습니다.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고 몇몇은 지나가다 호기심에 들어온 분들이었죠. 사장님,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오픈했습니다. 커피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지친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매출은 18만 원. 많지 않았지만 첫날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첫날인데 18만 원 벌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매일 출근하듯 카페에 나가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단골도 몇 명 생겼어요. 아침마다 출근 전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사가는 40대 직장인, 점심 후에 디저트와 함께 라떼를 마시는 50대 주부, 저녁에 와서 공부하는 20대 대학생.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커피 맛이 더 좋은 날이에요. 사장님은 참 긍정적이시네요. 인생이 짧은데 즐겁게 살아야죠.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어 매일 카페 사진을 올렸습니다. 커피 사진, 인테리어 사진, 창밖 풍경 사진. 팔로워는 많지 않았지만 가끔 좋아요가 눌리면 기분이 좋았어요. 첫 달 매출은 32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 120만 원, 재료비 80만 원, 전기세와 수도세 30만 원, 기타 경비 40만 원을 빼니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첫 달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왔던 손님들이 다시 오지 않았고 단골도 매일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손님이 확 줄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5명도 안 왔습니다. 매출 3만 원. 커피 원두값도 안 나오는 금액이었죠. 세 번째 달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홍보를 더 해야 하나? 메뉴를 바꿔야 하나? 가격을 내려야 하나?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에 돌리고 할인 이벤트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주택가 골목이라 유동인구가 적었고 주변에 직장이나 학교도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하다는 장점이 장사에는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거죠. 네 번째 달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200만 원대에 머물렀고 순이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자가 나는 달도 있었어요. 퇴직금은 인테리어와 설비, 보증금으로 이미 8천만 원 가까이 써버렸고 매달 적자를 메우느라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카페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아직은 좀 힘들어. 얼마나 힘든데요? 매달 적자가 좀 나고 있어. 얼마나요? 한 50만 원 정도? 사실은 100만 원 가까이 났지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달 직원을 1명 뽑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으니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20대 초반 여대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는데 시급 9,500원에 하루 5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추가되었죠. 그러자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6번째 달 슬슬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카페로 가고 밤 9시에 문을 닫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었습니다. 은행 다닐 때보다 더 바쁘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수입은 거의 없고 매달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만에 살도 빠지고 주름도 늘었더군요.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였나? 이게 내가 꿈꾸던 인생 이막이었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달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손님이 더욱 줄었어요. 하루 매출 2만 원인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카페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거 계속해야 하나? 접어야 하나?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8번째 달 아내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미 퇴직금 거의 다 쓰고 매달 적자. 나는 거 알고 있어요? 알아,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이미 8개월이에요. 손님은 안 늘고 돈만 나가잖아요. 알아, 내가 뭐라도 해볼게. 뭘 해요? 이미 다 해봤잖아요. 전단지도 돌리고 할인도 하고. 위치가 문제라고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위치가 문제였어요. 아무리 커피 맛이 좋아도 인테리어가 예뻐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9번째 달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상태를 정확히 계산해 봤어요. 이미 투자한 돈 8천만 원, 지난 8개월간 적자 누적 600만 원.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거의 9천만 원을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남은 돈 3천만 원으로 앞으로 몇 달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보니 3개월이 한계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축한 돈까지 써야 했죠.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었어요. 10번째 달 폐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계속 버티는 게 더 큰 손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단골 손님들에게 하나씩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다음 달에 저희 가게 문 닫아요. 네. 왜요? 여기 커피 맛있는데. 죄송해요. 장사가 안 돼서요. 아, 안타깝네요. 그동안 잘 마셨어요. 그들의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니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11번째 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기계는 중고로 팔았고 가구도 일부 넘겼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날아갔지만 어쩔 수 없었죠. 마지막 날 카페 문을 닫기 전에 혼자 앉아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제일 좋아하던 에티오피아 원두로 핸드드립을 했어요. 천천히 물을 부으며 커피 향을 맡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실패했구나.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구나. 주변 사람들 말이 맞았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적어도 나는 시도했어. 안전하게만 살지 않고 도전했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씻으며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직접 페인트 칠한 벽, 중고로 산 테이블, 손님들이 앉았던 의자.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쉬움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가게 정리했어.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그것 봐, 내가 뭘 했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제 선택을 지켜봐 준 거죠. 폐업 후 한 달 동안은 멍하니 지냈습니다. 카페에 나가지 않으니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에 늦잠 자고, 낮에 TV 보고, 저녁에 산책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카페 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니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카페 단골이었던 대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커피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응. 나 이제 카페 안 해. 알아요. 그래도 사장님 커피가 맛있었거든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는 실패했지만 제가 배운 커피 기술은 남아있잖아.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부터 온라인 커피 클래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커피 내리는 법을 찍어 올렸어요. 처음엔 조회수가 10도 안 나왔지만 꾸준히 올리다 보니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 강의를 올렸습니다. 60대가 알려주는 홈카페 커피 내리기. 가격은 저렴하게 29,000원으로 책정했어요. 처음엔 수강생이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홍보했습니다. SNS에도 올리고 커피 동호회에도 글을 올렸어요. 그러다 첫 수강생이 생겼습니다. 50대 주부분이었는데 수업을 듣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집에서 맛있는 커피 내리게 됐어요. 남편이 엄청 좋아해요. 그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팔 때보다 더 큰 보람이 느껴졌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내 경험이 가치가 있구나. 그 후로 수강생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명, 10명, 20명. 많지 않지만 꾸준히 늘었어요. 수강료는 카페 매출보다 훨씬 적었지만 만족도는 더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할 수 있으니 임대료도 없고 재료비도 거의 안 들었죠. 지금은 온라인 클래스와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합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대상 커피 클래스예요. 수강생은 15명 정도인데 모두 저처럼 인생 이막을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선생님, 저도 카페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떨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카페는 정말 어려워요. 위치도 중요하고 자본도 많이 들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선생님은 후회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왜요? 돈도 많이 잃으셨잖아요. 돈은 잃었지만 경험은 얻었어요. 그게 더 소중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돈보다 경험이 소중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죠.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카페를 하며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커피 기술도 배웠고, 장사하는 법도 배웠고, 손님을 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것. 그걸 60대에 배운 겁니다. 요즘은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카페 할 때는 거의 대화를 못했거든요. 저는 항상 피곤했고 아내는 걱정스러워했죠. 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같이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도 봅니다. 어제는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래? 응. 카페 할 때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미안해, 그때 걱정 많이 시켰지.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됐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실패한 걸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행복하길 바랐던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은행 동료들도 가끔 연락합니다. 영수야, 카페 어떻게 됐어? 접었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뭘 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해. 좋은 경험이었어. 좋은 경험? 돈 날린 게 좋은 경험이야? 응. 적어도 나는 시도했잖아. 너희는 안 해봤잖아. 그러면 동료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안전하게 살았지만 저는 도전했습니다. 실패했지만 적어도 시도는 했어요. 그게 제게는 더 의미 있습니다. 가끔 예전 카페 자리를 지나갑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더군요. 치킨집이었어요. 제가 직접 칠한 벽은 다시 칠해져 있고 제가 고른 가구들은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 이제 다른 사람의 꿈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제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산책하고 오전에는 온라인 강의 촬영이나 편집을 합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 먹고 주 2회는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합니다. 카페를 할 때보다 수입은 적지만 삶의 질은 훨씬 높아졌어요. 스트레스도 없고 시간 여유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생각하면 실패했지만 삶을 생각하면 성공한 겁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니어의 인생 2막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였어요. 처음엔 고민했습니다. 내가 실패한 사람인데 강연을 할 자격이 있나? 하지만 도서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실패 경험이야말로 가장 값진 강연 주제예요. 성공 스토리는 많지만 실패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강연을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50명 정도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 카페를 열었다가 1년 만에 폐업한 이야기. 9천만 원을 잃은 이야기. 아내와 싸운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퇴직금을 거의 다 잃으셨는데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가끔 후회할 때도 있어요. 특히 통장 잔고 볼 때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걸 얻었어요. 60대에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살아있다는 느낌. 그게 돈보다 값지다고 생각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였어요. 선생님,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그림 그리는 거요. 평생 그림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하세요. 이 나이에요? 돈도 많이 들잖아요. 돈 많이 드는 거 하지 마시고 작게 시작하세요. 동네 문화센터 그림 교실도 있고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은 아직 젊으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구나.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9천만 원을 잃은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5천 명을 넘었어요. 많지 않지만 댓글을 보면 뿌듯합니다. 60대에도 이렇게 도전하시는 모습이 멋져요. 저도 용기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패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니 배울 점이 많네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카페를 성공시켰다면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성공 스토리는 부럽지만 공감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실패 스토리는 공감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니까요. 얼마 전에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은데 어떠세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내 이야기가 책이 될 만한 가치가 있나? 하지만 편집자는 말했습니다. 요즘 시니어 창업 관련 책은 많지만 대부분 성공 스토리예요. 실패 스토리를 솔직하게 다룬 책은 드물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책을 준비 중입니다. 제목은 60대 1억을 잃고 인생을 얻다로 정했어요. 카페 창업부터 폐업까지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담을 예정입니다. 출판사에서는 내년 봄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아들과 딸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해 줍니다.
처음엔 아버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셨어요? 라며 걱정했지만 지금은 아빠 멋있어요 라고 말해줘요. 특히 딸이 이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제 통장 잔고는 카페 하기 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썼으니 남은 건 3천만 원. 거기에 온라인 강의 수입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지만 은행 다닐 때보다는 훨씬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합니다. 돈은 적어도 삶은 풍요로워졌으니까요. 가끔 은행 시절을 떠올립니다. 33년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았던 시간. 안정적이었지만 지루했던 날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불확실하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드니까요. 작년 겨울 예전 카페 단골이었던 40대 직장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카페 접으신 후로 못 뵀네요.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사장님 카페 커피가 그리워요. 그 후로 거기 치킨집 됐던데 커피는 어디서 마시세요? 집에서 직접 내려 마셔요. 요즘은 커피 가르치는 일 하고 있어요. 정말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요. 그럼 제 온라인 클래스 들어보세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분은 정말 수강 신청을 했고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장님, 덕분에 집에서 맛있는 커피 내려 마셔요. 그런데 카페 접으신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카페 할 때는 손님이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국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그 말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맞아, 카페는 실패했지만 더 큰 기회를 얻은 거야. 카페에서는 하루에 많아야 30명 정도를 만났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백 명을 만나고 있어요. 영향력도 훨씬 커졌죠. 어쩌면 카페가 성공했다면 저는 그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폐업했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실패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겁니다. 요즘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생각합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카페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걱정에 쌓여 있었어요. 오늘은 손님이 올까? 매출은 얼마나 나올까? 적자는 얼마나 날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커피 향을 맡으며 오늘 하루를 계획해요. 오전에 뭐 촬영할까? 오후에는 어떤 책을 읽을까? 저녁에는 아내랑 뭐 먹을까? 이런 평범한 고민들이 행복합니다. 문화센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카페를 안 하시겠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똑같이 할 거예요. 왜요? 돈만 잃으셨잖아요. 돈은 잃었지만 제 자신을 찾았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저는 박영수가 아니라 오은행 박 과장이었어요. 하지만 카페를 하면서 그리고 폐업하면서 진짜 박영수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진짜 박영수는 어떤 사람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요. 그 대답을 하면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카페를 하기 전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직장인, 남편, 아버지로만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고 나누는 사람이라는 걸요. 지난주에는 예전 은행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퇴직 후 비슷하게 살고 있더군요. 연금으로 생활하고 가끔 여행 가고 손주 봐주고. 안정적이지만 조금 지루해 보였어요. 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영수야, 너 요즘 뭐 해? 온라인으로 커피 가르쳐. 돈은 많이 벌어? 아니, 많이는 못 벌어. 그래도 재밌어. 재밌어? 돈도 안 되는데. 응, 재밌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참 이상해졌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정 추구하더니. 사람은 변하는 거지 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 거야.
너처럼 고생하기 싫어. 그래, 너희는 너희대로 행복하고 나는 나대로 행복하면 되는 거지.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편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이 맞지 않아요. 저는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 더 좋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그게 제게는 더 의미 있어요. 얼마 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첫아이예요. 아이를 보러 병원에 갔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이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아버님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로 지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전도자, 날일자. 도일이. 어때? 도일이요? 무슨 뜻인가요? 매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는 뜻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는 뜻이지.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보더니 웃었습니다. 좋아요. 도일이로 하겠습니다. 그날 손주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도일아, 할아버지는 62세에 처음으로 크게 실패했어. 1억 가까운 돈을 날렸지.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바보라고 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후회 안 해. 왜냐하면 그 경험이 할아버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도 커서 많은 일에 도전하렴.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야. 안전하게만 살지 마.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며 살아. 그게 진짜 인생이란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거의 다 썼지만 인생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았지만 제 삶은 열렸습니다. 1년 동안의 실패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60대에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패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카페를 폐업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셋째,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삶의 의미, 행복, 보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넷째,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진짜 살아있음을 느낀다. 편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도전하며 사는 게 더 짜릿합니다. 다섯째, 실패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이 5가지 깨달음은 1억 원보다 값집니다. 만약 제가 카페를 성공시켰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매출만 생각하며 바쁘게 살았겠죠. 하지만 실패했기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제 아내와 산책하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할 것 같아. 하지만 또 뭔가는 시도할 거야. 또요? 이번에도 돈 날릴 텐데. 그래도 괜찮아. 인생은 경험이잖아. 아내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참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조심스럽더니. 사람은 변하는 거지. 특히 60 넘어서도 변할 수 있어. 그래요. 당신 보면서 저도 용기 얻었어요. 나도 뭔가 해볼까 봐요. 뭘? 수채화. 평생 그림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 해봐. 지원할게. 그렇게 아내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 실패가 아내에게도 영향을 준 거죠. 나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으로요. 오늘 아침도 저는 커피를 내립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집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수강생들에게서 오늘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커피 내리는 재미를 알았어요. 저도 용기 내서 뭔가 시작해 볼게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카페가 성공했다면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을까? 아마 매출 걱정에만 시달렸을 겁니다. 실패했기에 더 많은 것을 얻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아직도 카페 명함 몇 장이 남아 있습니다. 카페드림 제가 지은 이름이었죠. 꿈을 파는 카페.
아이러니하게도 그 카페는 문을 닫았지만 진짜 꿈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나누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제 진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부릅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응, 지금 가. 커피잔을 들고 식탁으로 갑니다. 아내가 차린 소박한 아침상.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하지만 따뜻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옆에 있어줘서. 내 선택을 믿어줘서. 아내가 빙그레 웃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식사를 하며 오늘 일정을 생각합니다. 오전에 영상 편집하고 오후에 문화센터 강의 가고 저녁에는 출판사 편집자와 미팅이 있습니다. 바쁘지만 즐겁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62세.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이제 쉬어야 할 나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 누구의 직원도 아니고 누구의 상사도 아니고 그냥 박영수로 사는 시간. 카페 폐업 후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폐업 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웃습니다. 그 실패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다면, 나이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실패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렸다가 1년 만에 폐업한 62세 남자의 이야기. 1억 원을 잃었지만 인생을 얻은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요.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가 선택한 이 삶을 살아갑니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것이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린 남자가 1년 만에 폐업 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 후 어떻게 일어서느냐로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 인생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건 오롯이 내 몫입니다. 저는 1억 원을 잃고 인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62세 박영수의 카페는 문을 닫았지만 62세 박영수의 인생은 이제 막 활짝 열렸습니다.